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와 경북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딸기 하면 고령, 또 참외하면 성주로 알려진 만큼 지역 작물을 브랜드화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칠곡군이 여러 작물을 재배하고도 제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작물 판매를 위해서 브랜드화로 승부수를 던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곡군 양목면의 한 시설 재배 농가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탐스럽게 익은 딸기를 바구니에 정성스럽게 담느라 분주합니다. 35년 동안 경남 지역에서 딸기 재배를 해온 정연태 씨는 5년 전 이곳으로 이사와 수경 재배법을 배우며 정착했습니다. 경남 지역보다 재배 조건이 뛰어나 이곳에서 딸기 재배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사관학교 고설 재배 과정을 받았고, 그래가 수입도 올해 많이 올릴 예상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토질이 우수하고 지하수와 일조량이 풍부해 딸기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면서 이곳 양목면에서는 재배 농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랜드 작물 하나 갖고 있지 않는 칠곡군은 다른 지역보다 당도가 높은 우수한 품질의 딸기 재배가 가능하자 이를 브랜드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체험이라든가 가공 쪽으로 해서 좀 타 지역과 좀 차별화해서 소득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참외를 시작으로 농산물 브랜드를 만든 칠곡군은 올해는 딸기까지 그 영역을 넓히면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지역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광역기초의원으로 구성된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는 오늘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범안로 통행료를 즉시 무료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기준 통행료 수익 86억 원에 운영비는 62억 원으로 연간 수익은 24억 원에 불과하지만 무료화하면 통행량 증가로 20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정부가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를 더 징수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개편안을 최근 발표하려다가 폐기한 것은 국민의 지탄을 불러올 것이라며 계획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또 담뱃값 인상이나 지방교부금 축소 등으로는 늘어나는 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증세 정책 공론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에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차로 들이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주차된 차와 가게로 밀려 들어갔고 가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문구점 앞에서 여성 한 명이 쫓기듯 불안해합니다. 갑자기 차량 불빛이 비치더니 승용차 한 대가 여성을 향해 달려듭니다. 눈 깜짝할 사이 여성은 주차된 차량과 함께 문구점 안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승용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후진한 뒤 4차례나 더 돌진합니다. 이 남성은 차에서 내려 옴짝달싹 못하는 여성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을 차가 밀어가지고 가게 안으로 밀려오면서 뒤에 있는 차가 연속으로 계속 사람을 이렇게 밀어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승용차 운전자 48살 최모 씨가 피해 여성을 차로 들이받은 것은 어제 새벽 1시 반쯤입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32살 김모 씨에게 앙심을 품은 겁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식당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2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식당이 영업을 하기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주는 뉴스 모바일 엠벤입니다. 경상도 사람만 안다는 재미있는 경상도 사투리, 그 해독법을 김은정 님이 엠벤에 올려주셨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말의 함축률이 높아서
가, 이 한 글자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그 애가 그 애니는 가가 그 아이 성이 가씨니 가가 가씨가 가서 가가 그 애가 가져간 다음에 가가 가라, 가서 가져가렴. 가가 경상도 지역의 통화량이 다른 지역보다 더 적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KT 동대구지사가 한 학기 동안 무급으로 일할 대학생을 모집해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수당 없이 중식만 제공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KT 동대구지사는 학교 측과 기업 현장 실습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관련 내용을 논의하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열정페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대학생들은 열정페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학생들은 이제 취직이나 이런 걸 하려면 경력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부당한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최근에는 점점 그 열정페이라는 게 처음 의도랑은 다르게 기업이 좀 더 착취하는 정도가 더 심해지는 그런 제도 같습니다. 젊은이들의 열정을 악용하는 열정페이, 이것도 역시 사라져야 할 갑의 횡포가 아닐까요? 김민철님께서는 도로명 주소 시행 정착에 맞춰서 우편번호가 올 8월부터 새롭게 바뀐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번호 5개에는 각각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와 둘째 자리는 광역시와 도를 의미하고, 셋째 자리는 자치구를, 그리고 나머지 두 자리는 지역별 1년 번호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구 MBC 같은 경우에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의미하는 420과 동대구로 400을 의미하는 20이 붙어서 새 우편 번호는 420-20이 됩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새롭게 바뀌는 우편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겠죠? 이번에는 대구에 추천하고 싶은 관광지를 조사해봤는데요.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803 갓바위와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근대 문화 골목을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셨고요. 이제 전국적인 명소가 된 김광석 거리를 비롯해 젊음의 거리 동성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새 단장을 한 수성목과 양령시, 압산공원과 이월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관광협회는 최근 2020년까지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는데요.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에 힘쓰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 정묘기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800여 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자금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44.3%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년 전 50%, 지난해 47.6%보다는 사정이 다소 나아진 것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매출 감소가 69%로 가장 많았고 판매 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서울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급 계획이 있는 업체가 63.8%였고 조사업체의 77%는 설 휴무 기간을 닷새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화상전문병원인 푸른병원과 협약을 맺는 등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협약 체결 병원을 전국 61개 병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난치병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100여 명의 학생에게 86억 원이 지원됐고 102명의 학생이 완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대구시는 더 많은 유족들이 대구시립화장장인 명복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운영 방법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복공원은 당초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했는데 오늘부터 오후 4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고 하루 49의 시신을 화장하던 것을 45구까지로 늘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문서를 위조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일종인 희망근로를 했다며 임금소송을 하고 임금소송에서 지자 담당 공무원을 고소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해 수성구청을 상대로 희망근로 임금 570여만 원을 달라는 지급 명령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했다가 패소해 미수에 그쳤는데 이후 담당 공무원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영주시가 다가오는 3월부터 소수서원과 부석사, 무선마을에 느린 우체통을 설치합니다. 느린 우체통은 우체통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연을 적은 엽서를 넣으면 6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난 후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영주시는 경북우정청과 영주우체국으로부터 우체통 3개와 엽서 1,500장을 기증받아 관광지 3곳에 설치해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호응도에 따라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내일부터 나흘 동안 친환경 공영 주말 농장을 분양합니다. 분양 규모는 모두 549자로 올해는 화련 주말 농장 49자, 조일골 주말 농장 39자 등 79자를 장애인 가족들에게 특별 분양할 예정입니다. 분양 면적은 한 가구 한 구자 20제곱미터 안팎이 원칙으로 다음 달 중 분양자를 최종 선발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농장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구 패션산업연구원은 그동안 예산 지원이 섬유와 패션 제품에 한정돼 있던 것을 침구류와 커튼류 같은 홈 인테리어 제품으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지역 인테리어 생산업체들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 등을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관련 설명회를 오는 5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부터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통합 카드인 아이행복카드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이 카드에는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있어 학부모가 학비나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고 2명 이상의 자녀가 다니는 경우에도 하나의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편안한 주말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